네, 이거는 저기 회사에 마치 우리가 나무를 비유를 해서 제가 전시회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회사에 나무에 마치 가지 부분과 기둥, 뿌리 부분 중에서 이번 시간은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뿌리가 중요하냐고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세상에 있을까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어떨까요? 예, 바로 죽겠죠. 근데 뿌리는 우리가 이게 나무 앞에 딱 쓰면 뿌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뿌리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위로 이게 이게 기둥과 가지가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마치 뿌리가 조그만한데 뿌리가 예를 들면 숫자로 따자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위로 가지는 10 이상을 나가면 이게 안 되겠죠. 이게 기둥도 있고 가지 있으니까. 근데 가지가 100만큼 이렇게 뻗쳐 있어. 이런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10밖에 밑으로 이렇게 이게 안 묻혀 있는데 가지는 100만큼 우수수하게 퍼져 있어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우와 아름드린 나무다, 대단한 나무다. 저기 가지에서 앞으로 사과가 얼마나 열릴지 이게 보이잖아. 대충 보이죠? 근데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작은 태풍이 지나가도 바로 쓰러지거나 뿌리가 뽑혀버리거나 아니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말라 죽는 잎사귀와 가지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를 못할 겁니다. 나무가 오래 살지 못하는 거는 회사로 따지자면 도산을 하고 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잘 보이지가 않죠. 이제 제가 간단한 그 뿌리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했지만 이 뿌리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게 PBR, BPS, ROE, 부채 비율, ROE 요 4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넣은 이유는 간단하게 따자면 BPS는 한 주당 우리가 이 회사가 만약에 현금화를 하면 현금화 해가지고 이 회사를 청산을 하잖아요.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화한 돈을 그 주식 발행한 주식 수만큼 나눠서 주주들한테 돌려줘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돈을 BPS라고 합니다. 이거 세상에 그런 회사 있어요. 그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거나 그쪽 산업이 적으면 주주들한테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 계속 가면 이제 적자를 내고 이게 회사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회사를 갖다가 이게 문을 닫고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빚이 만약에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갚고 나머지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총 발행한 주식이 예를 들어서 1억 주면 그 남은 돈을 1억 분의 1로 나눠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1억 분의 1이 그게 한 주가 1억 분의 1이 그게 BPS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주식이 10,000주밖에 안 돼. 1억 주가 아니라 10,000주밖에 안 돼. 1만 주밖에 발행 안 됐어. 그러면 이 회사가 남은 그 돈을 10,000분의 1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10,000분의 1에 대한 한 주식에 대한 그게 BPS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여기다 부채 비율을 발행주를 넣었어야 하는데 요건 발행주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거는 언급을 해드릴게요. 발행주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나무에 이게 딱 4개 딱 12개를 딱 이게 넣으려고 보니까 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차라리 메인류를 빼고 그걸 저거 할까? 하여튼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왜 저기 발행주가 저기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증자, 감자나 이런, 아니면 저기 부채를 갖다가 이제 저기 그 빚을 갖다가 주식으로 이제 이제 바꿔버리는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PB, 아니, 그 CB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회사들이, 이게 좀 약간 회사 경영진들이 여러분들의 주식을 갖다가 그냥 뺏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잠깐만, 여기서 한번 제가 수정을 할까요, 그냥? 여기서 외인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좀 외인율은 약간 좀 부수적인 걸로 이거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거 넣을까 말까? 근데 저도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즉흥적으로 하니까, 왜냐면 이게 부채 비율 ROE.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ROE가 이쪽으로 가 있구나. ROE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발행주. 이것도 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저도 이걸 갖다가,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시행착오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양반이 외인율이 중요하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발행주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외인율이 빠지게 되면, ROE가 기둥 부분으로 가고, 뿌리 부분에는 발행주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이게 직접 야, 이걸 따로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보내야지 이게 중간에 이게 수정하고 이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일부러 왜 이거를 지금 현재 바뀌는 걸 하냐면,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수정하는 단계를 보여줌으로써 저도 계속 이게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걸 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게 낫겠네. 이제 이게 하기 전에 제가 마방진 9개로 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거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게 최고 보기가 한눈에 딱 파악하기 좋다고 이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발행주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 외인율은 나중에 부차적인 걸로 봐야 하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했다 해서 꼭 이대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왜냐면 제가 보는 채널과 관점, 정보나, 이게 습득하고, 이게 스캔하는 관점이 틀리고, 여러분들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맞는 지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표를 그냥 어설프게 대입을 해버리잖아요. 안리함만 못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것만은 알아야겠다고 이걸 넣은 거고, 항상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항상 이게 바꿔가는 거를 여러분도 이게 습득화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틀이 있으니까 계속 10년, 만년, 100년, 만년 그걸 끌고 갈 게 아니라 중간에 더 좋은 효율적인 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수정하고 다시 그걸 플랫폼을 새로 이제 이거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게 했습니다. 자, 이게 BPS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 지금 청산하면 순자산이라고요. 순자산이 뭔가요? 자, 자산이 뭔가요? 이것저것 이게 자동차, 동산, 부동산, 여러 가지 현금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회사들이. 그러면 이 회사가 부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채율을 제가 넣었는데,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걸 순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본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순자산이라고 해야 위에가 이게 설명하기가 제가 하는데, 그걸 자본금이라고도 많이 해요. 이건 나중에 여기서 설명해버리면 헷갈려 버리니까, 이제 이거 BP에서 이제 그런 게 대략적으로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시고, 다음에 제가 이제 BPS에 대한 강의는 깊이 하면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이 회사는 빚밖에 없어. 이 회사는 빚이 거의 없는 알토랑적인 회사야. 빚이 없다고 해서 좋은 회사라고도 할 수 없고, 빚이 많다고 해서 나쁜 회사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빚도 그 은행권에서는 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부채율로 그 회사의 재정 상태의 안정성을 파는 데는 부채 비율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ROE를 지워버리고 위로 올려버리는데, 발행주를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몇 주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선주가 있고, 우선주의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있고,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있었는데, 얘네들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유상증자를 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1억 주를 총 1억 주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주가 1억 주인데 갑자기 막 한 5천만 주를 막 발행을 해요. 지금 요즘 HMM이 지금 그 단계에 저게 있죠. 얘네들이 3억 주가 약간 넘나? 2억 주가 넘나? 3억 주가 넘나? 3억 주가 총 발행주가 HM이 3억 주가 넘는데, 지금 7억 주가 거의 약 7억 주, 6억 8천 몇백만 주인가? 하여튼 약 거의 7억 주 가까이가 새로 발행한다고 해요. 자, 이게 그러면 이 발행하는 7억 주의 주식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 주가에 그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재산, HM 내가 이게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제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발행주에 대해서 해야 돼요. 이게 외인율을 진작 지었어야 한대. 외인율 같은 게 중요한데, 이거는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게 다 지표가 틀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거는 외인율도 중요하게 보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12개 외에 이제 부차적인 거를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한 거에만 이게 하지 말고, 제가 한 거에서 여러분들에 맞게끔 그걸 갖다가 좀 자기에 맞게끔 세팅을 좀 하실 줄도 알면 좋아요. 그 정도가 가면 고수예요. 근데 그 정도 자기가 실력이 안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 이건 오히려 그냥 아니한만 못하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마스터하고 여러분들에 맞게끔 이게 세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표를 정리하는 것도. 그래서 마치 나무 주식 종목 회사가, 이 회사가 나무와 같아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 회사가. 그럼 재벌가들은 그러면 가수원인가? 네, 가수원과 같아요. 이게 나무들이 가수원에 여러 많은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그룹 같은 재벌 지주회사들이 이게 다 쥐고 있잖아요. 그 그룹이 마치 어떻게 보면 과수원과 같아요. 그리고 과수원에 있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는 그 한 회사와 같기도 하고요. 그게 상장된 회사든지 상장된 안 된 회사든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장된 회사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에 대해서 알 때는 이 회사가 이 자산이 얼마인지, 그럼 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순자산이 되죠. 그걸 자본금이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해주지만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순자산을 발행한 주식만큼 n분의 1만큼 이걸 갖다가 나눠주면 이게 BPS입니다. 그래가지고 발행주가 그럼 PPS 말면 되지 않냐고, PBR, PPS만. 근데 발행주가 이게 우리도 모르게 막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 개미들은 발행주가 이게 발행주가 뭐야? 유상증자가 뭐야? CB 발행이 뭐야? 자, 이 증권가에 있는 사람이나 업을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그 분석은 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작되기가 없이 주식을 갖다가 발행을 하잖아요. 의미 없이. 그러면 주식의 내 n분의 1에 대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줄어들어요. 내 그 n분의 1이 늘어나기 때문에 n분의 1만큼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줄어드는 거는 차후에 점진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시가가 떨어지죠. 이제 시총은 그대로인데 이제 시가가 떨어지죠. 주식 가격이다.
그리고 이제 n분의 1만큼 이제 이게 1억 주였는데 1000만 주를 더 발행해서 1억 1000만 주잖아요. 그 1억 1000만 주의 이제 배당금을 딱 결정하는데, 그럼 작년에는 1억 분의 1만큼 배당금을 내가 챙겨갔는데 한 주당, 이제 올해는 1000만 주가 더 늘어나서 1억 1000만 분의 1만큼 배당금을 조금 덜 챙겨가게 되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발행주가 뿌리에다 제가 넣은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보지를 않아요. 하지만 꼭 습득을 하고 이 회사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수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은 주식 종목 분석의 뿌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뵙겠습니다.